그대에게서 기다림을 배운다 중 만학 박덕희. 입학과 졸업 시즌이다. 졸업식 날이면 학교 주변엔 꽃을 들고 웃음을 머금은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의 가벼운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고, 이때가 되면 만학도에 대한 보도가 심심찮게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존경심이 생기고 파이팅하고 외쳐주고 싶다. 열을 묵던 나그네 하루 가기 바쁘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 내가 그 격이다. 나이 들어서 글 좀 쓰겠다고 학원에서 강의도 받고 독서도 하며 컴퓨터로 지식을 얻는 등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산다. 아내는 건강을 생각하며 공부하라고 한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대답은 하지만 시력이 더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몇 해 전 일이다. 예금 통장을 보니 교통비라며 몇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처음 보는 순간 공돈이 생긴 기쁨보다 나도 이젠 국가가 인정하는 노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허탈감마저 감돌았다. 초점 없이 통장만 들여다보다가 거울을 보니 웬 늙은이가 묵묵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30여 년 전만 하여도 회관만 지나면 우더른 대접을 해주었으나 요즘은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약 20년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여생을 허송해서 되겠는가 자문하면서 보람된 일을 생각해 본다. 어떤 학자는 신문 논설에서 죄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죄라고 거론한 바 있는데,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죄라고 했다. 90세를 넘어 사망하기 전까지 작품 활동을 한 헬렌 K 니어링의 명상집 인생의 황혼에서를 보면 80이 넘어서도 괴테는 글을 썼고, 미켈란젤로는 그의 대표작 몇 점을 완성했으며 에디슨은 90살이 지나서도 발명 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산 분들이다. 나는 공직생활을 정년으로 물러난 뒤 지나온 자취를 돌이켜보니 지금까지의 삶이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살아온 것만 같다 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허나 고령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10수년 전 Y대학 관리과학대학원을 수료한 바 있었는데 수강생 연령이 비슷하여 별 문제 없이 다녔으나 만학임에 틀림없었다. 그때 경험을 살려 3년 만에 조계종단의 불교 전문대학에 등록을 하였는데 80여 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니 부지불식간에 진리도 약간씩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삼독심을 없애려면 아직 출발선에 있지만 그 인연으로 군부대 위문과 이웃돕기 등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와 사회에 걸맞는 지식을 얻기 위해 컴퓨터의 활용은 필수적인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실에 수강 신청을 하였으나 인원 추가로 2번이나 탈락되고 3번째 만에 예비 등록자 명단에 들어있다가 기회가 주어졌다. 8명의 수강생 중 나이 든 분이 5명이나 되어 더욱 용기와 의욕이 생겼다. 또 강의가 없는 날에도 서로 연락을 하여 강의실에 나가 함께 복습도 하니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더 빠르게 향상되었다. 수강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즐거웠다. 즐거운 가운데 공부를 하니 솜씨도 더욱 익숙해지고 또한 마음이 젊어지니 몸도 따라 젊어져서 평소에 다리허리가 약간씩 아프던 곳이 나아지고 건강도 되찾게 되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누군가 말했던가.
나는 인생은 70부터라고 말하리라. 그 후 욕심을 내어 다른 곳에서도 컴퓨터 강의를 수강했는데 마음을 비우고 대하니 수강생들 모두가 친구요 내 형제같이 반겨준다. 고령이란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배움을 주저했던 때의 생각이 후회되고 부끄럼마저 들었다. 뒤늦게 무슨 공부냐고 만류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는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요 희망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내친김에 수필문학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나이 들어서 만났으나 반갑게 대해주는 문우들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수강하고 있다. 수신도 하고 마음의 양식을 더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밤 10시가 넘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책을 읽자. 책을 수백 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동우 선생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며 수필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한다. 집 쪽을 보니 내 방 창문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다. 이순을 넘은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묵묵히 내조해주는 아내에게 아내가 좋아하는 꽃 몇 송이를 사들고 가서 즐거움을 같이 해야겠다. 입춘추위가 지나 봄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비록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지만 내 삶에도 봄이 온 것 같다. 즐거움과 희망의 열매가 풍성히 열릴 나무를 한껏 가꾸어 보련다.